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대책으로 일본의 나라 빚이 더욱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임시 가계를 열고 C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55조 7천억 엔이었고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 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 9천억 엔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 마련한 경제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22조 580억 엔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에 담긴 43조 6천억 엔 규모의 신규 국채를 포함하면 올해 일본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65조 엔을 넘을 전망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C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정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집권 여당은 이를 정치적 성과로 규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야말로 경제 대책 마련과 관련된 뿌리 깊은 문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지출이 과부족 없이 짜여 있다면 대규모 경제 대책을 연달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에서는 원래 재정 지출이 30조 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40조 엔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상 최대인 55조 7천억 엔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단기간에 재정 지출 예상액이 늘어난 진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지난 11월 15일에 발표된 3분기 GDP와 내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가 재정 지출을 부풀리는 강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장률이 지난 1분기 마이너스 1.1%에서 2분기 0.4%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분기 연속으로 일본의 성장률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이라면 경제 대책의 재정 지출이 급속히 팽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경제 대책에 영향을 준 것은 참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는 내년 7월이지만 선거 시기보다 늦지 않게 GDP 통계를 내려면 내년 5월에 1차 속보로 발표되는 1분기 GDP에 신경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1분기 경기를 지지하는 대책이 부족하면 그것은 참의원 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경제 대책을 최대한 부풀리려는 것이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시다 정권에 의한 첫 경제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2020년 이후 3가지 경제 대책이 수립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대책의 규모와 결정 시기를 보면 얼마나 대규모이면서 연속적으로 짜여져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020년 4월에 아베 정권 당시 가기 결정한 C19 긴급 경제 대책이었습니다. 이 경제 대책은 2019년 12월에 가기 결정된 안심과 성장의 미래를 개척하는 종합 경제 대책 가운데 2020년 4월 이후의 효과가 전망되는 분을 포함하는 등 무리하게 규모를 크게 보이려 했다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48조 4천억 엔까지 늘려 그 시점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대책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자금을 포함한 사업 규모는 117조 1천억 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12월 스가 정권 당시 가기 결정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입니다. 이것도 재정 지출은 40조 엔이었고 사업 규모는 73조 6천억 엔이라고 하는 대형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기시다 정권 하에서 결정한 C19 극복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대책에서는 재정 지출이 55조 7천억 엔까지 증가하며 과거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약 1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사업 규모 총 270조 엔, 재정 지출 총 144조 엔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경제 대책이 짜여온 것이 됩니다. 당연히 일본 집권 여당은 이를 정치적 성과로 규정할 것입니다. C19 대응의 중요성을 근거로 한다면 내용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규모의 확대가 우선시되는 것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제 대책이 잇따라 마련돼 왔다는 사실은 경제대책 마련의 뿌리 깊은 문제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지출이 과부족 없이 경제 대책으로 짜여져 있다면 대규모 경제 대책을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대규모 경제 대책이 짜여져도 중요한 과제들이 확실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규모 경제 대책이 연이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 대책도 탈탄소 대응과 디지털화, 노동력의 질적 성장 등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들의 정책 대응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대책은 재정 지출 등의 외형적인 규모가 주목받기 쉽지만 그보다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내세운 경제 효과는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2020년에 1인당 10만엔을 지급한 특별 정액 급부금의 경제 효과를 보면 일본 정부는 소비 성향을 노동자 및 15세 미만은 0.67로 비노동자에 대해서는 0.3으로 추정했습니다. 0.3이라고 하면 10만엔 중 3만엔이 소비되어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부금의 상당수가 저축되었고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급부금 소비와 관련된 논문에서는 급부금 10만엔 가운데 인터넷 결제와 ATM 인출분을 합해 소비로 돌았다고 판명된 금액은 1인당 1만 6천엔이었습니다. 이 경우 급부금 10만엔에 관련한 소비 성향은 노동자와 15세 미만은 0.06, 비노동자는 0.16으로 모두 일본 내각부가 예측한 값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경제 대책의 효과가 낮다는 것은 경제 대책 재원으로서 국채가 발행된 경우 이를 장래에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경제 대책 스스로가 창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기초적 재정 수지 흑자와 규율 동결이라는 목소리가 일본 집권 여당으로부터 자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정 규율 완화를 당당하게 논의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국 중에서 일본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대규모 경제 대책이 연달아 나오고 국채 발행 잔고가 팽창하는 배경은 경제 사회 문제에 확실하게 접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경제대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경제대책 조성 과정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일본의 경제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양이 아닌 내용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가지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일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자세로 앞으로도 막대한 돈을 찍어낸다면 일본 엔화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